자, 진심뮤직 김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누구실까요? 저희 채널의 조회수 1위 영상이 아직까지 지금 한 4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데 그 영상을 책임져 주셨던 분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그리고 작곡도 하고, 지금은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음악 감독 하고 있는 정원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자, 여기는 이제 원보영의 방입니다. 네,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간단한 작업을 하다가 제가 또 임영웅님의 신곡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같이 들어보면서 리뷰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그냥 켰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주 정돈이 안 돼 있고 아주 내추럴한 그대로 캠 구도도 다소 좀 폭력적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네, 뭐 그냥 가는 거죠. 자연스러움이 또 이제 중요하니까. 저희는. 이보다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진짜 그냥 이렇게 켰어요. 그리고 저희 모니터가 이제 저희 눈앞에 있어요, 지금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임영웅님 채널에 올라온 천국보다 아름다운 뮤직 클립을 보면서 자, 제가 이제 뭐 노래하는 사람과 또 리스너로서 리뷰를 했다면 작곡가의 입장에서 곡을 또 들어보시고 네, 어떤지 알겠습니다. 리뷰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흐릿한 기억 속에 따뜻한 찰나가운 새벽에도 피어나는 레코딩을 아주 잘했네요. 영원 레코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떠세요? 이 목소리를 진짜 깔끔하게 잘 받은 것 같고. 지금은 저희가 임영웅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좀 보고 싶어서 이걸로 네네. 보고 있는데 저도 좀 놀란 게 보통은 음원이 좀 더 퀄리티가 좋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쵸. 네. 훨씬 더 많은 자본과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네. 근데 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뮤직클립을 되게 선호하시는 게 감정이 훨씬 더 와닿는다.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제거되지 못한 소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해칠 수도 있다는 그쵸. 거죠. 네. 잘 됐네요. 너무 잘 됐고, 그리고 뭐 인트로에서부터 그냥 이미 감정선이 이제 잘 잡히는 것 같은 게, 이제 기타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두 대가 연주를 한 것 같은. 네. 네, 이제 나이론 기타와 거기 이제 솔로로 멜로디를 쳐주는 그 기타가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감정선 어떤 이런, 그리고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있는 OST잖아요. 네. 그것도 살짝의 어떤 그런 좀 옛 추억을 좀 떠올리게 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라고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나는 어떤 그런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인트로에 잘 네.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임영웅 씨는 너무 좋아요. 처음에 이제 인트로를 들어갈 때의 감정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곡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요거다 하는 것과 별론데?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첫 소절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소절은 임영웅 씨가, 저는 뭐 어떤 곡을 들어도 굉장히 잘 시작부터 나 이런 노래 부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감정선을 잘 세팅을 해준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번 곡 역시 딱 첫 소절 듣는 순간 됐다 좋다. 이거를 이게 4분 53초의 영상인데 이 4분 53초를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첫 소절에서 딱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첫 소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주 좋았습니다. 저랑 하는 얘기가 똑같죠.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하나요? 네, 제가 항상 네네. 그러니까 그 팬분들도 첫 소절 장애인이다. 임영웅은 첫 소절 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첫 소절이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후렴보다 중요하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보는 눈과 귀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벌스 A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B로 가보도록 하시죠. 이런 계절 부딪힌 아조요 잊혀질 기억가 나눴던 약속 감탄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 뭐냐면 바이브레이션의 어떤 폭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그 폭이 가수들 보면은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도 그런 폭들이 굉장히 정형화돼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을 할 때는 비슷한 바이브레이션의 어떤 그런 결로 가는데
임영웅 씨의 노래에서는 그런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네요. 정형화돼 있지 않다. 네, 그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의 이제 고조기 때문에 보통의 많은 어떤 뭐 작곡가들도 그렇고 가수들도 그렇고 감정의 고조를 굉장히 폭을 크게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요 방금의 어떤 B 부분에서는 어떤 구간에서는 굉장히 절제해서 바이브레이션이 있지만 그 폭이 굉장히 작은, 네, 그런 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세세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일 거고, 그러고 이제 후렴으로 가면서 점점 그 바이브레이션 폭이 넓어지면서 고조되는 어떤 감정들을 좀 표현을 해내신 것 같아서 좀 감탄스럽다. 이렇게 가수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 멜로디랑 가사는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죠. 누가 제일 적합하게 맛있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불러내느냐는 요리로 비교하면 요리 실력이죠. 그쵸. 네. 가수라고 하면 노래 실력인 거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참 저한테 영웅이 형인데 막 저랑 엄청난 나이 차이가 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젊은 가수잖아요. 보면 그쵸. 네. 어리다고 하면 어리기까지 할 수 있는 가수인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내는 표현력이 역시나 남다르다. 제가 임영웅님의 모든 노래를 들어보고 리뷰하고 했지만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깊고 자신의 그 요리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노래 철학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리지 않고 계속 신곡을 기대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후렴입니다. 네. 모든 이부시도 모든 설명이 있는 Rise the Falls down. 후렴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가성과 진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것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고수다. 거기에 엄청난 고수다라고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딱 보면은 그냥 편안하게 잘 부른다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난 사실 스킬이고 이 실력이거든요. 어려워요. 네, 가수분들 중에서도 이걸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 표현력과 이 스킬들을 잘 조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가 높거나 뭐 빠르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 가면 그게 더 쉬워요. 그죠? 이렇게 잔잔하게 가수의 목소리만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노래가 저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야말로 그 가수의 역량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맞습니다. 유트머스 종이가 아닐까. 방송 유튜버 네. 유튜버 다 되셨네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닐까 싶은데 그 시험지를 듣더니 화려한 불꽃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잔잔하고 기대어 갈 곳 없는 노래를 가수가 좀 잘 표현하는 게 그 가수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역시나 첫 번째 후렴에서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1절 다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곡이? 곡 자체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게 화면에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화면이 약간 옛날 필름처럼 이렇게 막 튀는 부분이 이 화면에도 지금 네. 보이네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저도 사실 이제 80년대생인데 저의 이제 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막 들었었던 어린 시절의 그런 음악들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러면서도 가사에 또 영어도 나오니까 그런 데서 너무 올드한 느낌이다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지금의 어떤 현대적인 감각과 이걸 잘 연결시킨 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작곡가의 리뷰로 또 보면 또 다르네요. 제가 할 수 없는 리뷰인 거죠. 들어도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이래서 제가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도 재미있으시죠? 네. 자, 인터루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에 이렇게 튀는 노이즈들을 일부러 걸어놓은 것 같아요. 준 듯이 흘러가게 계절처럼 잊었던 부르는 기억 속에 소리가 노래
자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이 뭔가 이 80년대와 90년대와 2000년대와 2010년, 2020년대의 그 보컬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오. 느낌이에요. 그 전에는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애기였었고, 근데 제가 들었었던 어떤 그런 가수들의 장점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곳곳에서 이거 그건데 하면서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보통은 차려놓은 음식이 많으면은 이게 별로 이제 하나로 뭔가 뭉쳐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이제 임영웅이라고 하는 어떤 장르로 이게 잘 버무려진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잘 이렇게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삶의 어느 순간이 갑자기 어떤 이 소절에서 탁 생각나고, 어떤 소절에서 또 삶의 어느 순간에 생각나고, 나의 초등학교 때 갑자기 생각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캠퍼스에서 막 사랑을 이제 막 그 가슴 졸이는 막 그런 짝사랑을 하던 막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런 너무 좋습니다. 가슴 졸이셨어요? 대학교 때는 아주 제가 또 짝사랑의 또 아이콘 뭐 제 별론데요, 아이콘이? 아니 그게 그 짝사랑의 그것이 그 감정이 그 저를 작곡가로 키워냈다. 아,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그쵸. 그게 자양분이 되어서 이제 제가 그런 이별 노래와 그 슬픈 노래를 이제 쓰는 데에 굉장히 도움을 주었다. 하긴 그런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쓰고 이해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마음의 아픔이 많아요. 아, 특히 이제 학창 시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줄기차게 차이셨나요? 그러니까 차이지도 않았어요. 아, 왜냐면 시작도 못하고. 이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리뷰인데 그런 생각이 그런 기억이 떠올라 버리셨네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너무 또 행복하게 또 잘 살고 있고, 그렇죠. 결혼하셨잖아요. 네, 결혼도 했고 네. 너무 행복하고 너무 따뜻한 지금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 실수로 잘 됐으면 지금의 가정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때 만약에 제가 기고만장했다, 막 다 고백하는 그것이 다 성공했고 막 다 사귀었다 이러면은 지금의 제가 없겠죠. 네, 아주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있겠죠. 네. 저도 이 아주 가정을 잘- 응원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이제 2절 후렴이죠. 2절 후렴으로 곡이 전개가 돼서 넘어갑니다. 네. 이제 2절 후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이곳이도 모든 운명이 rise up. 악기 구성이 이제 원래 제일 처음에는 기타만 나왔다가 이제 중간부터 이제 피아노가 들어오고, 여기서는 이제 스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심벌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조를 시키는. 네, 그렇지만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제 스트링 현악기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 곡은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들어서 원곡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여기서 쓰인 어떤 그런 악기들의 질감도 굉장히 좀 예스러워요. 예, 이거를 세련되게 믹스를 하고 막 지금 최근에 어떤 트렌드로 그렇게 믹스를 했다기보다는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었던 어떤 그런 기법처럼, 그런 믹스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빈티지한 어떤 그런 따뜻한 기계로 뭔가 녹음을 한 것 같은 그런 류의 감정을 지금 좀 받았거든요. 와, 이거는 저는 들어도 몰라요. 이렇게 들으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이해는 하지만은 듣고는 저는 모르는 지식들이거든요.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이게 강의를 최근에 또 하시다 보니까 음악적으로 어떤 이 곡의 감정과 이 곡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해서 악기들이나 믹스 같은 것도 네. 그런 질감들도 조금은 너무나 트렌디하지 않게, 너무나 보정되어 있지 않게 예스러운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역시 이 임영웅님의 음악은 허투루 하지 않네요. 네. 이런 디테일들을 알면 진짜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냥 저번에 했던 거기다 맡겨, 이거 이렇게 해 하고 고민 없이 진행해도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고 그래도 욕먹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디테일들에 신경을 썼다는 게 저는 좀 이런 아티스트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설파하고 다녀요. 그게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 더 이제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요. 웃기죠. 아, 그쵸. 예, 이렇게 옛날 방식인 거를 오히려 지금은 현대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 옛날 방식과 옛날의 사운드의 그런 따뜻함을 주는 게 오히려 제작비로는 훨씬 더 많이 맞아요. 들거든요. 더 손도 훨씬 많이 가고. 그래서 보통은 요즘 사운드 너무 좋고 깔끔하고 그냥 귀에 딱 떨어지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자. 그래서 정말 그 프리셋이라고 하죠.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기다가 그대로 넣어버려. 맞춰서 그냥 이렇게 뽑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운드가 뭐 그렇게 지금 뭐 옛날스러운 방식을 사용했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사운드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스럽다. 만약에 연출한 거고 만약에 그런 옛날 어떤 그런 기계들을 사용해가지고 만약 하신 거라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신 거라면 정말 이거는 너무 칭찬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아티스트들이 그리고 이런 제작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그런 사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거기서 굳이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가창들도 항상 그렇고 프리셋에 넣어서 돌려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뚝딱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결국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조금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이 음악에 쓸 수 있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쵸. 근데 사실 이게 다들 그냥 요즘 시대의 음악들이 보통은 이제 빠르게 내고 그거를 그냥 당장의 어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순위라든지 아니면 그 이득으로 정리하고,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은 빠르게 그걸 그냥 포기하고 다음 작품을 또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음악 하나하나에 쏟는 이런 좀 노력들이 많이 가벼워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무겁고, 한 곡을 내더라도 제 음악의 어떤 모토예요. 내 입으로의 음악의 모토인데 1000명이 한 번 듣는 음악보다 한 명이 1000번 듣는 음악. 그래서 뭔가 죽기 전에 나 마지막으로 한 곡 듣고 죽고 싶다라고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그런 음악은 그냥 정말 인스턴트처럼 뭔가 쓰여지는 어떤 그런 곡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다가 좀 철학을 많이 담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가장 어찌 보면은 좀 앞서서 가고 있는 임영웅 씨가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정말 대단하고 감사한 부분인 거겠죠. 1000명이 1000번 들을 수 있는 음악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알아요. 압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노력은 해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임영웅 씨 곡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1000명이 1000번 듣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되게 대단한 겁니다. 작곡가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거고, 그리고 그거를 노래로 소화하는 임영웅 씨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브릿지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코러스인지 보컬 이펙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브릿지에 나오는 뒤에 깔리는 소리가. 코러스 같아요. 그쵸. 그리고 코러스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구간에 들어갔다가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느낌이고, 그 보컬 밸런스가 굉장히 작아서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밸런스인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이 편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과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아주 작은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코러스입니다 라고 탁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로 그냥 뭔가 목소리와 음색이 비슷한 악기였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코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 브릿지가 재밌는 부분이 보통 브릿지는 우리나라 음악의 브릿지는 어느 지점에서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브릿지의
전반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오히려 멜로디가 위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후반부에서는 올라가는데 한국 발라드는 막 이 폭이 엄청나거든요. 네. 이렇게 막 했다가 그러니까 내려간다 그럼 내려갔다가 그 반동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찍고 올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곡에서는 원래 시작했던 멜로디가 이 정도였다 그러면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원래 했던 것보다 그 딱 오음 정도 올라가는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그 멜로디의 어떤 그런 폭이 굉장히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해지잖아요. 네. 네, 저는 이게 올바른 그 브릿지의 사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고급스럽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브릿지를 이렇게 키워버리면은 곡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지만 그거는 그냥 이 도구를 이용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요만큼의 도구만 이용해도 어떤 가수의 가창과 곡의 잘 만들어짐과 악기의 연주로 그걸 표현하는 게 좀 더 고차원의 음악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게 한국 발라드와 한국 음악이 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네. 저의 능력의 부족함에 개탄스러움을 느끼고 그 이제 브릿지를 크게 이제 어쨌든 간에 거의 브릿지 쪽에서 볼륨도 많이 커지는데 브릿지에서 볼륨을 크게 키워버리면은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음원이 어떤 정해진 부분까지 볼륨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곡을 하나를 딱 통째로 놓고선 그 곡을 이제 마스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볼륨을 이제 키워요. 근데 이런 브릿지를 막 엄청 터트리는 곡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다가 브릿지가 엄청 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브릿지 이미 이 볼륨을 높일 수 있는 한계치에 다 와 있어요. 그럼 브릿지를 뭐 이제 전체 곡의 볼륨을 다 높인다고 해도 브릿지에서 이미 다 커져 있으니까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이제 적어져요. 그러니까 곡의 첫 소절에 가잖아요. 그럼 첫 소절은 엄청 조그맣게 들려요. 볼륨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맣지 하다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엄청 커지는 이런. 그러니까 전체 볼륨을 밸런스 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과 처음 끝 가는 어떤 그런 길이 뭐 물론 어떤 기승전결을 가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막 폭이 너무 커져 버리면 사실상 처음엔 굉장히 작게 들리고 막 큰 데는 크게 들리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브릿지 자체를 크게 빌드업을 안 가져가 버리면은 곡의 첫 소절부터도 선명하고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곡 저희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봐도 처음부터 되게 선명하고 뭔가 감정선이 확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반대로 브릿지를 볼륨을 굉장히 크게 안 잡아놓은 그 효과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이 좀 만들어지고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성공을 거두어야 그쪽으로 그러니까 자본이 가고 사람이 투입이 되고 길이 열리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꿋꿋이 이 길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 형에게 저는 그래서 제가 맨날 형 하면서 존경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었고 가야겠다.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도 제 앞에서 안 가고 있으면 외롭잖아요. 저도 내가 이 길을 언제 뚫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임영웅이라는 거대한 쇠빙선이 이 얼음을 다 뚫어주고 있어가지고 뚫어주고는 계시는데 그 흐름 따라서 같이 뒤따라 가주는 이제 아티스트들과 제작사들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 저희가 딱 바로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힘이 있어야 돼요. 저희도 파워가 있어야지 같이 뒤따라가는데 영웅이 형 따라가기 프로젝트. 네, 저도 이제 뭐 나이로 따지면 이제 그래도 저보다 동생이지만 동생. 꾀동생이시지만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네, 그리고 그 뒤를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거기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브릿지를 또 지나서 마지막 후렴이고요. 제가 이 노래에서 좀 포인트를 뒀던 거는 대비되는 낱말을 배치한 가사거든요. The rise, the fall, lost, found 여기 나온 이제 3절 후렴에 나오는 sweet, 그 bitter. 그러니까 이제 대비, rise 탄생, fall 죽음 그 사이가 인생이 이 노래도 천국보다 아름다운 삶에 대한 주제를 다룬 거기 때문에 그 사이를 우리가 두고 돌아보니 아름다웠던 모든 날, 새벽에 피는 꽃같이 이런 낱말들이 배치가 되면서 우리가 좀 삶을 추억하고 반추할 수 있는 그 장을 이렇게 노래를 딱 열어주었고
그것이 또 드라마에도 삽입이 될 것이고 네. 하는 이런 음악적인 깊이와 가사 그리고 가창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마지막 후렴 들어보시죠. 모든 날 눈이 부시던 모든 남명이 Rise and fall sweet and we molded now still 이러한 곡이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막 몰아치는 그때는 이제 리듬 악기도 이제 들어가고 하면서 거기는 고조를 싹 시키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떤 그 뮤지컬의 가장 마지막 가장 아주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다 어떤 아름다운 방향으로 딱 끝나는데 뭔가 그럴 때 딱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이었어요. 되게 디즈니 영화들이 막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장면을 상상하게끔 하는 그런 편곡과 음악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깊이가 있는 또 음악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레코딩의 방식이나 믹스의 방식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음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희는 또 이제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아쉬워하는 게 현실이고 그렇게 된 지도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좀 이런 음악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많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 음악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이 길을 좀 따라가는 아티스트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막 곡을 이렇게 막 쪼개가면서 들을 일은 사실 또 없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말씀드릴 것도 재밌는 요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공을 들였느냐 얼마나 이 곡에다가 정말 그런 아름다운 감정과 아니면 추억들을 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느냐가 좀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감사한 생각이 또 듭니다. 이렇게 오늘의 작곡가와 함께하는 임영웅님의 천국보다 아름다운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도움을 주신 분은 네이버로의 리더이자 작곡가이자 대학 교수이자 음악 감독이자 수많은 일을 하고 있는 정원보님이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오늘 너무 재밌었고 갑자기 시켜가지고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벌써 이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지 몰랐어요. 맞아요. 사실 그리고 한 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깊이 파고들고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의도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필요해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영역인데 너무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빠르게 소비되는 음악이 빠르게 소비되는 어떤 그런 세상에 와 있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갖는 것조차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불러주시고 저도 열심히 제 또 영역에서 열심히 음악할 테니까 같이 이렇게 음악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뭔가 계속해서 이런 음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들고 계세요 이미. 감사합니다. 네이버로의 신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웅시대의 인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죠. 저도 진진뮤직 구독자입니다. 저도 제가 나온 그 영상 그때 그 이후로 제가 구독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조회수 1위 영상이 4년째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니어 영상 그리고 그 이니어에 자문 위원을 해주셨던 원보영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구독을 하고 계셨군요. 맞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해서 건행입니다. 이걸 네. 알고 계셨군요. 그리고 너무 유명해요. 네. 그렇네. 네. 저희 뭐 길 가다 보면은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이렇게 헤어지실 때 잘 지내고 진짜요? 죄송합니다. 유명한 한데 충분히 제가 그건 한번 좋아해. 근데 건행은 정말 많이 쓰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딜 가나
건행. 그래서 저는 원래 있는 단어를 임영웅님이 이제 쓰셔가지고 그렇게 됐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 임영웅님이 어쨌든 간에 만드신 시그니처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그거 같아요.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아, 네,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도 그런 의미는 사실 제 인생 목표기도 합니다. 인생 목표 이뤄갑시다. 네, 건행 감사합니다. 건행 감사합니다.